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YTN의 청정맨 허준입니다. 이 건강한 정보를 위해서라면 건강한 몸이 우선이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YTN의 공기를 측정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건강해. 저쪽으로 한번 봐야겠다. 빨리. 뭐 여기 있다가 숨 쉴 일은 없어. 지금 역시 환기가 필요해.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세먼지와 IT 기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켜라. 우리의 호흡기를 지켜주는 각종 IT 기술. 과연 과학 기술로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주제 미세먼지 그리고 IT 기술. 미세먼지 요즘 정말 심각합니다. 눈 앞에 있는 건물이 미세먼지에 가려서 안 보일 정도로 대기오염이 문제인데요. 난 저 앞에 건물에 가야 하는데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 건물이 잘 안 보여.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몇 배씩 웃돌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2012년에 바닥을 찍은 후에 해마다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연료, 공장 매연 등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 오염을 통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다고 합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하네요. 머리카락은 8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까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아요. 미세먼지한테 따지면은 벼룩은 고질라는 거죠. 초미세먼지는요, 창문을 닫아도 집안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고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담배나 똑같은 문제. 왜냐면은 기형아 출산, 폐 기능 장애, 심각하면 사망까지. 와, 정말 무섭습니다.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주의하고 예방하고 또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 타파, 공기의 질을 높이는 IT 기술.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청정한다. 목에 걸거나 뒷면에 있는 클립으로 와이셔츠 주머니 등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는 이 개인용 공기정화기. 사용자 주변 1m 반경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으로 담배 연기 제거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30초도 되지 않아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도 확실히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참 좋겠죠. 제가 걷고 있으면 여성분이 이렇게 저리 가세요. 여러분의 자동차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대기 공기보다 100배 정도 더 오염이 되어 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화제입니다. 자동차 시거잭 부분에 톡 꽂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이 공기청정기는요, 심지어 무필터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먼지 제거를 통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피부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L사는요,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는 매직 미러를 선보였습니다. 측정 결과를 거울 화면에 표시해줄 뿐만 아니라 현재 고객의 피부 상태에 맞는 피부 관리법과 미용 제품을 추천해주는 신개념 서비스라죠. 스위치 하나로 창문 청소가 가능하다. 이 청소 로봇은요, 유리창에 부착시키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창문을 닦아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세정액을 유리에 뿌린 뒤에 와이퍼로 액체를 닦아내고 그 다음 클리닝 패드로 마무리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서 창문을 청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도를 맞춰서 구석구석까지 닦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토는 로봇형 진공 청소기 중 가장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을 하는데요.
표준 필터에 비해서 미세먼지 입자 용량이 3배에 달하는 특수 필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룸 포지셔닝 시스템 기술을 적용해서요. 실내 공간의 벽, 가구, 문 등의 물체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힘 없이 자동으로 청소를 해준다고 하네요. 최대 장점은 집안 구조를 입력해서 청소를 해준다는 점. 단점은 회전형 사이드 브러쉬가 없어서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 이 부분은 청소가 조금 부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좀 쓱싹쓱싹 닦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걸 먼저 하십니까? 조만간 이 웨어러블 기기만 있으면 더욱 편리하고 자세하게 기온은 물론이고요. 각종 대기 환경 지수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공기가 감지가 되면 스마트폰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또한 언제 집 내부를 환기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장소의 공기가 쾌적한지, 자외선 지수는 어떤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답니다. 와, 그래도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기술이 쏙쏙 등장하고 있다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생활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미세먼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위험성을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 아주 작은 미세먼지가 이 기관지 점막에 걸리지 않고 그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 한마디로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면은 그냥 1급 발암 물질을 계속 들이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약간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은 미세먼지가 폐를 지금 직접 강타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감기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내 주변의 공기 어떤지 뭐 알아야지 일단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경각심이 있어야 마스크를 또 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방법 있을까요 혹시? 보통 이제 물에 젖은 휴지로 창문을 닦아 본다든가, 네네. 뭐 테이프를 창문에 붙였다 띈다든가 해가지고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방법이 있긴 한데, 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하고 일반 오염 물질이 이제 결합된 형태고요. 네. 그 정확한 수치를 알려면은 그 공기 측정기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 확인하게 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죠. 그 보통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구청 옆에 지나갈 때 보면 전광판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오존 온도 뭐 이런 네, 거 이제 맞습니다.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렇다면은 이 앞에 지금 있는 게 혹시 네,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스피커가 아니군요. 네네. 이거는 이 사물인터넷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센서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모바일 앱 기술이 접목돼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세먼지, 온도, 습도, 소음, CO2 그리고 새집중후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VOC 등을 측정해가지고 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모바일 앱과 P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이건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흡입구에다가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색깔 바뀌어요. 색깔 바뀌어요. 겨드랑이. 색깔 바뀌어요. 공기가 안 좋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되겠죠. 최악인 경우에 무슨 색깔? 빨간색이 나옵니다. 제일 좋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입니다. 지금 빨간색 나온 거는 세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겨드랑이에서 벗어나는 순간 파란색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군요. 이걸 갖고 제가 한번 스튜디오의 각종 지역을 한번 선생님 모니터링을 좀 실시간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구석 같은데 이렇게 먼지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변하지 않네요. 수맥 탐지하러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래 여기가 파란색이야. 여기가 공기가 좋구나. 뭐 이렇게.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측정된 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습도라든 습도도 나와요? 네, 습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약간 나쁨, 소음 약간 나쁨. 제가 자꾸 떠드니까 이제 소음 좀 CO2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VOC 이거는 이제 새집중후군의 원인 물질입니다. 새집중후군. 네, 인터넷을 통해서 웹페이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좋음, 보통, 좋음, 소음도 좋음, 이산화탄소 좋음,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실내 지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게 참 세상이 좀 많이 좋아졌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위의 공기 과연 어떨까요? 안전할까요? 이건 주차장이군요. 뭐 차를 측정해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차 안이 원래 그 대기 오염 물질 유입이 쉬워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보니까 소음은 62라는 숫자, 미세먼지는 보통 77이 나왔으면 보통 안 좋은 편인가요? 일반 가정집, 깨끗한 가정집보다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동을 켭니다. 시동을 켜면은 더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차량에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소음이나 먼지 또 CO2 배출량이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77이었는데 7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수가 나빠진 거잖아요. 그 점수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서 배기가스가 유입이 되고 차량에 진동이 있으면서 이제 예전에 있던 미세먼지가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배기구에다 대고 직접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중에서 배기가스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주차장에 막혀 있는 곳이었고요. 여긴 야외니까 좀 밖에 나왔으니까 좀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환기가 좀 되니까요. 근데 오히려 도로가 더 매우 나쁨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도로나 건물, 나무 등에 이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곳은 사무실입니다. 네,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산화탄소 수치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문을 엽니다. 그렇죠? 환기를 좀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곳은 유치원? 예. 제가 또 이제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아무래도 유치원 공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휴대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내 아이가 있는 곳의 공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의외의 장소도 생각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입니다. 그 정체된 실내 공기보다는 끊임없이 부유하는 이제 외부의 공기가 훨씬 낫기 때문인데요. 물론 요즘같이 황사철이나 이럴 때처럼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날이나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먼지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창문만 열어놓는 것보다는 환풍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과연 없는 걸까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F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산업용 전기 집진기 마이크로 펄스 하전 장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친왕다오 화력발전소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산업 현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집진판에 부착하는 형식인데요. 앞으로 관련 제품을 패키지 형태로 상품화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 동남아 등 해외 시장도 단계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플랫폼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스크린도어 시스템은요, 역사의 승강장과 선로를 차단하여 공기오염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목적인데요. 국내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죠. 지하철 역사 내에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효과를 내고 있어서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의 전기 자동차 보급이 더욱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제주도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섬으로 만든다고 하고요. 올해 계속해서 전국의 전기차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는 주범, 그 원인부터 잡아야겠죠. 그 외 정부는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를 부착시키고 수거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많은 어떤 공기를 좀 이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외 기업들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 난방연료, 공장 매연 등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나 운행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또 공사장 및 도로 먼지 배출 억제 등 그 클린로드 시스템과 같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몇몇 대기업들이 협약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렇게 세 개 오염물질의 저감을 추진하고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서 배출 시설의 적정한 운영, 그다음에 청정연료 전환, 그다음에 가동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으로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차의 매연은 미세먼지 주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회전을 줄인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면 좋고요. 또한 저희 나라의 전기가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절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식목일, 나무 심기. 네, 나무 심기도 좋은 방법. 도움이면 좀 많이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좀 비가 좀 많이 내려야 될 텐데 비가 좀. 비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집니다. 네. 어쨌든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조금 우리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앞으로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서로 간에 노력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IT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세먼지를 예방하거나 없애는 기술 그리고 예측하는 기술도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역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하디쇼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지고 가면 이렇게 빨개진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톡의 고유경입니다.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끊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술인데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술을 얼마나 드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한 잔을 기준으로 남자가 평균 8잔, 여자는 4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술은 어떻게 마시고 또 얼마나 마셔야 가장 적당한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술의 흡수와 해독에 관한 과학적인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볼게요. 어둑해지면 하나둘씩 붐비는 이곳은 대학가의 한 술집.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회포를 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일 때 빠질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술. 쓰지만 취하는 맛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술인데요. 사람들은 술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요? 취하는 맛이죠. 오늘 하루 힘들었던 거를 금방 잊게 해주는 게 좀 술의 매력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마신다는 술. 그런데 유독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주 한 잔에 얼굴이 빨개진다는 김한태 씨. 제가 체질이 좀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지는 좀 그런 체질을 갖고 이런 술자리를 갖게 되면 좀 저 혼자 술을 다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반면 술을 아무리 마셔도 얼굴색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몇 병을 마셔도 얼굴이 하얗다는 애주가 박민수 씨. 술을 많이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주긴 하는데 지금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취했거든요. 좀 체질적으로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술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주 시 얼굴색 변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알코올을 흡수하면 20%는 위에서 80%는 소장에서 흡수해 혈액을 따라 온몸에 퍼지는데요. 알코올은 분해돼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는데 이러한 독성 반응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술에 의한 1차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혈관 확장 효과 때문이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없어지지 않는, 즉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적은 분들은 몸에 그만큼 해악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서양인의 경우엔 술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유전적, 체질적으로 동양인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양인의 약 30%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부족해 얼굴이 붉어지고 술에 취약하니 술을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술자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술에 다른 음료수나 종류가 다른 술을 섞어서 일명 소맥이나 폭탄주로 마시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과연 몸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에서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체격과 주량을 가진 20대 남성 3명에게 소주와 소맥 그리고 소주와 에너지 음료를 섞은 술을 각각 4잔씩 마시게 해 섞어 마실 때와 한 가지만 마실 때의 변화를 살폈는데요. 음주자들은 평소 섞어 마시는 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소주만 먹으면 더 소맥보다 평소보다 잘 취하는 것 같아가지고 소맥으로 많이 먹어요. 섞어 마시면 덜 취할 것 같고 알코올 흡수를 더 낮춰줄 것 같은 생각. 과연 정답일까요? 음주 후 30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혈액을 3번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섞어 마실 때와 한 가지만 마실 때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 알코올 흡수 속도가 가장 빨랐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섞어 마실 경우 흡수력과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맥주에 있는 탄산가스가 그 위에서 그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촉진시키고요. 섞어 마시면 이제 독한 술만 드시는 것보다 마시기가 쉽기 때문에 마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주 전 숙취 해소제를 마신 경우와 물을 함께 마실 때, 그리고 소주만 마실 때를 측정해 비교하기로 했는데요. 알코올 분해 속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비슷한 주량의 3명의 실험자가 실험해 시간차에 따라 혈액을 3번 채취했는데요. 과연 술을 가장 먼저 분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실험 결과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은 숙취 해소제를 함께 마신 경우였고 다음은 물이 빨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취 해소제나 물이나 이러한 수분 부족과 미네랄 부족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숙취 해소 현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 능력이 서양인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시면 훨씬 많은 양의 알코올성 독소가 온몸에 쌓이게 되고요. 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간도 느리다고 합니다. 백해무익인 술, 어떻게 마셔야 좀 덜 취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똑똑한 음주법 노하우 지금 살펴볼게요. 애주가가 아니어도 모임과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문화, 술자리. 상황에 따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술인데요. 술은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음주 팁. 술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공복을 피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장 포만으로 알코올 흡수량을 낮춰주고요.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와 과일 위주의 안주를 먹습니다. 수분이 많아 알코올의 흡수를 느리게 해서 덜 취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 수시로 물을 함께 마시는 것도 꼭 지켜야 할 팁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죠. 술을 분해하는데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수분이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은 습관이고요. 술자리 안주로 인기인 매운 요리. 사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가장 피해야 할 술안주인데요. 술안주로는 맑고 시원한 조개탕이나 콩나물국 같은 음식을 먹어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먹을 때 술 자체가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그런 콩나물국이나 북엇국은 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적절한 음주 팁이고요. 술은 섞어 마시지 않고 한 가지 종류로만 마실 것. 무엇보다 술을 술잔 가득 따르는 게 우리의 음주 문화인데요. 잔의 60%만 술을 채우는 걸 습관화합니다. 술안주에 으뜸인 의외의 간식이 있다는데요.
술과 환상의 궁합, 그것은 바로 초콜릿입니다. 술의 쓴맛을 초콜릿 단맛이 좀 잡아주는 것 같고 좀 이게 막 좀 약간 좀 안정적인 기분이 더 들어요. 초콜릿 속 당분과 타우린 성분이 알코올 흡수와 분해를 줄여주기 때문에 술안주로 곁들이기 좋다는데요. 그럼 건강한 성인에게 권장하는 적절한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남자는 일주일에 7잔, 소주 1병 정도, 여자는 반병, 소주 잔으로 하면 한 3잔 정도 이하로 마시게 되는 것이 비교적 건강한 음주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주 2회 이상, 7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자이고요.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3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올바른 음주 습관과 절제 꼭 실천하시고요.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